네, 안녕하세요. 피부심의 피부 참견. 오늘 또 엄청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틀면은 웬만해서 나오시는 분이시고, 또 사실 저희 세대 때면 이 노스텔지어가 있어요. 네, 정말 그 비겁하다 이거 그죠? 이제 저랑 SBS 좋은 아침에서도 자주 뵙는 우리 가수 백이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야 불러주십니까? 이제 아니,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선생님 40만이 넘었어요. 근데 네. 아직도 한 번도 저를 안 불러주셨던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막 가슴에 차여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서야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네. 네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네. 피부 질환만 얘기하다가 아, 예. 이제야 이제 게스트분을 모시는 프로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먼저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근데 요청드린 뵐 때마다 항상 궁금했었던 것들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어쩐 저 특유의 이 방식이 있어요.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그 채널을 많이 찾고 네. 많이 도움을 받고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강업 가다가 좋은 아침에서 이제 네. 뵙고 그러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여쭤보는데 네.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네. 끝나자마자 바로 가세요. 그러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날 잡았다. 오늘 날 잡아서 궁금한 거 오늘 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정해져 있는 뭔가가 또 있나 봐요. 아니요, 뭐 정해진 거 있다보다는 그래도 우리 기성님 오셨으니 네네. 저희 또 피부심 또 구독자분들, 우리 부심이들이라고 네네네. 부르거든요. 이 부심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근황을 좀 듣고 싶으실 것 같긴 해서 네네. 특히 이제 다른 가수분들 이제 네. 노래를 부르시고 거기 네. 또 많은 콜라보레이션 그렇죠. 해서 네네. 또 이런 게 너무 좀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커버곡이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되게 활발하게 또 하실 것 같고 왠지 제 네.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행사도 더 많으시고 행사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잠깐 블루오션이긴 한데 제가 데뷔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제 노래 외에 이제 많은 노래들을 좀 저 백이성이 부르면 어떤 스타일로 나올까라는 궁금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특히 이제 여성 가수분들이나 맞아요. 나랑 스타일 안 맞는 아주 이쁜 목소리의 네. 음악들을 과연 백이성이 부르면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시작했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예를 들어 하츄핑 같은 거. 네. 그게 애기들 보는 네, 거거든.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이건데 제 스타일로 부르니까 뭐 아빠가 불러줬다. 네. 뭐 술 취한 사람이 이 소주캔을 네. 불러줬다. 네. 그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이때 내가 묻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핫한 음악들을 찾아다가 일부러 외워서 노래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그쵸. 그걸 직접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렇죠. 덕분에 또 이렇게 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다가 또 네. 요즘에 아이돌이라고 네. 표현하나? 그런 좀 젊으신 또 가수분들이랑 또 콜라보도 많이 하신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왜냐면 왜냐면 그 특유의 백이성님 창법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네. 솔직히 노래방을 갈 일은 이제 거의 없어요. 없었지만 예전에는 노래방 가서 항상 항상 남자들이라면 또 비겁하다. 아니 그걸 떠나서라도 네, 저는 항상 캔 노래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네. 또 하나가 또 요즘 근황 중에 사실 예전부터 제가 좀 보긴 했었지만 바이크 네. 타시는 거 네 타이크. 요즘도 타시지 요즘에 타는데 겨울이라 쉬다가 이제 봄 되면 또 이제 타야죠. 그러면 뭐 이제 같은 모임에서 좀 특정 코스 밟아서 쫙 이렇게 돌고 오시고 제가 뭐 일단은 해외를 가면 무조건 바이크를 빌리고요. 일단 해외는 일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스쿠터라도 빌립니다. 그 타는 맛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몸이 이렇게 안 느껴져요. 직접 타봐야 그 바람과 네. 사실은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행은 네. 자동차를 타고 가면 도착하면서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크는 바이크를 타면서부터 여행이에요. 와. 그러니까 타는 순간 가면서 풍향, 냄새 이걸 야외에서 타면서 집중해 가면서 그러면서 타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루 말을 들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하고 싶은데 네. 저희 아내가 네. 그게 다 강력하게- 똑같습니다. 이게 허락보다 용서가 빠릅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스쿠터를 타고 다녔어요. 오, 스쿠터 좋죠. 근데 그 50cc짜리 있잖아요. 그런 스쿠터 타고 다녔었가지고 네. 캠퍼스 내 기숙사에 그건 기분 좀 있으시겠네, 그냥. 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샀어요, 일단. 네. 사고 협찬 받았다고 뻥을 쳤죠.
그리고 타다가 네. 처음에 자동차를 타는데 이제 안에 대부분 아내들이 이제 이쁜 카페나 이런 데를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차로 가면 차가 막히니까 하루에 한 군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보, 네. 내가 풀코스로 모실게. 바이크 딱 갖고 와. 뭐야 이거? 협찬받은 거야. 이거 한 바퀴 돌고 네. 돌려줘야 돼. 뒤에 태웠죠. 그래서 그날 4군데를 갔어요. 카페 난리가 나고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오빠 안 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타시는구나. 예, 같이 타. 뒤에 이제 텐덤이라고 그래서 뒤에 태워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타거든요. 네.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아무래도 차가 크고 묵직묵직하다 보니까 뭔가가 딱 이게 남성미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타면 안에는 이제 뭔가에 보호받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 그냥 할리 타시는 거라 네네. 백이성님이랑 진짜 찰떡이네요. 네, 근데 취미가. 이게 또 타다 보니까 이게 이 방송 스타일에 또 선크림을 엄청나게 바르게 되는 거죠. 피부가 왜냐면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헬멧을 쓴다고 치더라도 자동차 안에서의 노출과 야외에서의 노출이 달라서 그렇죠. 시꺼머지더라고요. 네. 아무리 발라도 막 네. 검은 버섯 같은 게 막 생기는 것 같고. 맞아.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전 지금. 그래서 맞아요. 이번 여름 때 제가 일부러 태닝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네, 그때 막 다리까지도 네. 꽁고 이러셨어요. 처음에는 이 남자의 가오는 이거 다 한다 그랬고 이러고 탔고 내 반팔에다가 네. 시뻘개져갖고 그다음부터 시꺼멓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여기서도 이 바라클라바라고 쓰고 뭐 해야 되는데 남자는 아니야. 막 다 풀했지. 여기 안경만 빼고 다 시꺼매져가지고 얼굴이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릴 거 다 가리고 바를 거 다 바르면서 그래도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특별히 그렇게 막 햇빛 때문에 생긴 그렇죠. 지금 이제 바이크를 안 타고 있고 겨울이라서. 예, 겨울에서 안 타고 지난 마지막 이제 작년에 중국에 가서 네. 바이크 관련 행사를 갔어요. 네. 중국에 바이크가 런칭한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까불대다가 아. 엎어져갖고 갈비 2대가 이게 탁 날아가서 그때부터 못 탔죠. 그러더니 이제 피부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아니 또 제가 네. 이 백이성님 이제 SNS에서 항상 뵈면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랑 식단 네네. 관리를 계속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한번 방송에서 뵀는데 얼굴에 탈수가 된 느낌이신 건데 지금은 선생님이 날 당뇨 걸리셨어? 아니 당뇨가 살을 좀 뺐다. 너무 빼셨어. 안 돼요. 그러더니. 너무 이제 급하게 빼긴 했죠. 아니 근데 지금은 보기 되게 좋으신데요? 그때가 제가 18kg를 빼고 네. 74kg까지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보시는 분들이 뭐 병 걸렸냐, 뭐 아프냐, 당뇨 걸렸냐 봤더니 원인이 여기가 싹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면서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굶어서 빼고 하니까 그때 제가 3kg를 찌웠더니 그래 좀 살이 붙는 게 낫다 그래서 그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지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유지하죠.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만약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모래만 빼면은 꺼죽대기만 하고. 그러면은 예, 헝겊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껍데기를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또 저의 전문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맨날 뵌다 그러는데 맨날 회피하고 도망가고 내가 요 앞에 30분 전에 서 있었잖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 근황을 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야외 운동 좋아하시고 네네. 또 외부 활동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특히 가수로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활발하게 또 다시 예전 노래들 한번 이렇게 딱 리메이크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활동의 범위가 약간 극단적인 게 음악을 할 때는 지하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야외로 활동할 것 같으면 이제 바이크를 타고 나가니까 그리고 저 또 캠핑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그냥 껌껌한 어두움 속에 있고 나갈 때는 거의 막 직사광선 막 쬐면서 있다 보니까 피부가 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네. 뮤지컬도 막 하시잖아요. 네, 뮤지컬도 네. 하고 그리고 여러 방면을 하고 사실은 이제 TV를 많이 안 나온 것뿐이 이제 활동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지금 너무 좋은 네네. 거죠. 예. 일단은 뭐 이렇게 좀 근황을 좀 여쭤보긴 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사진을 좀 요청을 해드렸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연예인분들께 사진을 이제 요청을 했었을 때 사실은 뭐 좀 죄송한 마음으로도 요청을 드려요. 아니 도대체 어떤 연예인들이 그런 걸 거부를 해? 아니 주면 자기 얼굴 고쳐준다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에 또 그 쌩얼을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그것보다 더 거지 같은 얼굴도 되게 많은데 무슨 근데 네. 정말 쌩얼 나머지 쌩 나체를 보내셨어요. 제가 여기서 커트하긴 할 건데 여기 너무 그래서 카톡으로 너무 야한가요? 이렇게 선생님 자르셔도 돼요.
왜 젖꼭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뵀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정말 체중 관리를 많이 하신 네, 네. 정말 이렇게 맞아요. 딱 이렇게 얼굴에 싹 이렇게 빠지신 느낌인데 그것도 한번 제가 사진 보면서 네, 또 네. 언급을 좀 드리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 보면서 요 피부에 대한 루틴을 한번 여쭤볼 거예요. 네. 요즘에 어떻게 좀 지내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뭐 선블록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질문사항 좀 여쭤보려고 네네.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만약에 딱 퇴근하고 집에 가셨었을 때 네. 메이크업이 된 상태세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그 결혼 전과 후가 있는데요. 네. 결혼 전에는 그냥 비누로 네. 했고. 네. 결혼, 각비누? 예, 각비누. 어.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럼 난 집에 어차피 혼자 사니까 그럼 이제 클렌징으로 닦아달라 그래요. 뭐 닦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세안을 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네. 근데 로션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네. 뭐 존슨주 베이비 그런 네. 거 바르고 집에 가서 이제 각 비누로 이렇게만 한번 하고 더? 그다음에 올인원 네. 올인원 팍 하고 이렇게 잡고 어.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관리를 해주죠. 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이제 오면 오일을 주더라고요. 네. 오일을 해서 바르고 네. 그다음에 물을 바른 다음에 미온수로 바른 다음에 그래도 선생님 또 이제 어떻게 알려- 아셨지? 그 방법? 네? 그 방법 어떻게 아시지? 선생님 알려주셨어요. 네. 예전에. 그거 하고 계시구나. 예, 이게 빡빡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처발처발했거든요. 했더니 큰일 나는 아니, 저는 그냥 약간 컨셉이신 줄 알았어요. 그 좋은 아침에서.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계셨었구나. 그러니까 이랬었는데 선생님도 막 눈이 큰일 난다고 피부 다 상하더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일에다가 이렇게 살 하고 근데 물 발라서 살 네,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 감고 네, 네. 그다음에 클렌징 폼 그 네. 폼으로 네. 살 해서 이렇게 와,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네. 와, 근데 대단하시다. 아니, 네네. 근데 또 난 그렇게 완전 지키고 계신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부터 바뀌어야죠.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만났는데도 안 바뀌면 왜냐면은 지금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오일을 이렇게 살에 바르고 물을 좀 하면서 머리를 감았다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살짝 유화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의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살짝의 그 시간을 줘서 유화될 시간을 주고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닦아낼 수 있는 세정제를 네네. 그냥 마찰을 줘서 막 문지르기만 하고 바로 닦아내면은 충분히 모공 사이에 있는 애들을 흡착해서 닦아내지 못하고 네. 마찰은 마찰 되고 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살짝 그 틈을 주고 그 사이에 이제 머리를 할까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닦았어요. 예, 그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성분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또 방송에서 닦으면 안 된다고. 피부가 일단 스크래치 나는 어떤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수건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때부터 저는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처음엔 너무 답답해. 이게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닦았었는데 선생님 그때 말씀 그게 벌써 한 2년 네. 2년 전이었을 2년 거야. 전이죠. 아마. 그때부터 이제 와. 바르고 물로 이제 미온으로 이렇게 살살 한 다음에 그때 머리를 감으면서 이제 어차피 이 샴푸가 또 얼굴에 타고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네. 그때 린스까지 다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네. 클렌징 폼으로 하고 네. 마무리를 하죠. 그쵸. 네네. 제가 항상 샤워 순서 그것도 한 100만 뷰 넘었던 샤워 순서 방법이 있는데 네. 위부터 아래로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서서 샤워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는 머리 샴푸하고 린스하고 그 다음에 이중 세안을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럼 시간이 너무 걸리니 네네. 지금 이제 이중 세안 중에 1차 세안은 먼저 미리 해놓고 어차피 쓸려 내려가면서 얼굴에 좀 세례들게 또 맞다. 그때 선생님 또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걸 하고 머리를 감잖아요. 머리를 감고 샴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닦아요.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를 닦는 동안에 여기 두피나 요런 데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좀 불려야 된다고. 아니요. 네. 불리는 건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트리트먼트 할 때는 약간 시간의 텀을 줘요. 남성분들은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바로 막 닦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트리트먼트는 코팅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코팅이 될 시간을 살짝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샴푸한 다음에 근데 그때 이를 닦는 거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때 그래서 제가 루틴을 어떻게 했냐면 샴푸가 있는 상태에 이를 닦고 네. 한 다음에 린스를 바르잖아요. 린스 바르고 이제 이걸 하죠. 몸 네. 폼을 하죠. 그러면 네. 이제 그때 하면서 싹 한번 딱 하고 마지막 클렌징 폼으로 싹. 근데 지금 이게 들었을 때 사실 엄청 좋은 습관이 있어. 뭔지 알아요? 샤워 시간이 짧은 거예요. 샤워 시간이 되게 길던데. 아니 하나 다 하고 다 했으면 아, 만약에 그렇지. 예를 들어 네. 머리 다 감은 다음에 지금 린스 바를 때 가만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렇지. 엄청 시간을
줄이신 거예요. 맞아요. 원래 맞아요. 그거 다 하면요, 맞아요. 막 다 기다리고 하면 20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계속 쬐고 있고,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아까 지금 요 나체가 아니라 그 쌩얼 사진에 보시면은 쌩얼 사진 보면 이렇게 눈 주변 빼고 네. 살짝 붉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백이성님께서 정말 사진을 잘 찍어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면 백색 등에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전구색에 보면 네네. 이 붉은색이 가려져요. 그러기 때문에 샤워 끝나고 네. 딱 거울 보면은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전구색 조명은 노란색이랑 붉은색을 좀 가려지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색 등에 딱 찍으셨으니까 네. 어떠냐면 눈 주변 싹 빼고 여기가 약간 붉어요. 네. 바로 샤워하자마자 바로 찍어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위에 피부 장벽이 조금 약해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난방이 엄청 세고 또 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밖은 너무 춥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요즘에 쉬시지만 야외 활동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피부 장벽이 그렇게 손상받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사진에서 봤었을 때 굳이 흠을 잡는다면 얼굴에 요 붉음증이 있는 부분들 네네. 그런 것들은 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처럼 좀 클렌징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긴 하는 이유가 메이크업 매일 하세요? 거의 매일은 안 하고 방송이 있을 때만. 아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안 하는 날에는요 조금 약속이라도 메이크업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야외나 지방이나 이제 스케줄을 많이 다니면 차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차 안에서 보통 이게 노출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창을 뭐 닫아놓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동하면 보통 부산 같은데 왕복을 저희는 하루에 갔다 오니까 그렇죠. 차 안에서 거의 10시간을 있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가서 아침회, 점심회, 저녁회를 다 한 번에 맡고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상 앉아 있는 곳이 한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이 계속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그 골프를 쳐도 저는 안 발랐었거든요 사실. 네, 이게 막 허옇게 일어나니까. 네. 근데 요즘에 너무 화장품들이 좋아지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바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은 이제 운전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뒤에 뒤에 있으니까 우측면인데 우측면. 진짜 신기한 게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주냐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측이잖아요. 오, 그러네. 그래서 기미가 우측이 더 짙어요. 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무심코 햇빛이 많이 쬐는 그 반복이 피부를 그렇게 늙게 만들고 그렇게네 그렇다는 진짜.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게 얼굴이 다 달라지겠네요 진짜. 네. 클렌징까지 잘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초는 뭐 바르세요? 기초는 이제 처음에는 또 결혼 전과 후를 또 나누면 전에는 이제 올인원이죠. 네. 올인원 이만큼 해서 그냥 처벌하고 막 하고 막 얼굴 약간 무늬가 생길 정도의 그 느낌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내 거를 제가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스프레이 같은 거 스프레이 뭐 미스트 같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 짜고 그다음에 축축하고 에센스 짜고 그다음에 크림 하고 뭐 기능성에서 한 5개 정도 바르는 거 같아요. 근데 땡기세요? 안 땡겨요. 안 땡기는데 5개는 네. 약간 아내분께서 쓰시니까 쓰니까 저도 이게 쓰고 뭔가 좀 촉촉한 느낌? 근데 그건 안 좋아요. 안 왜냐면 제가 그때 한번 방송 때 네. 배승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부 보면은 네. 약간 오돌오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거예요. 피지샘 요거 선생님 요거 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다음에 거울로 보잖아요. 이 털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살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말한 다음 보시면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러실 거예요. 그게 피지샘 증식증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백이성님도 그렇고 피지가 우리는 많게 태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공의 크기랑 비례하거든요. 근데 모공이 우리 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지 발달이 많은 건데 이게 제가 중년의 여드름이라고 표현하는데 30대 후반이 넘으면요. 이렇게 마운드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피지 발달이 많기 때문에 백이성님처럼 저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티가 나게 이렇게 상아색으로 살색으로 튀어나오는데 여성분들은요 살짝 올라와요. 그럼 피부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나는 김희애 씨처럼 그렇게 얼굴에 광택이 안 나지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여성분들 중에. 그래서 무슨 뭐 깐달걀 주사 맞으면 에르메스 주사 맞으면 좋아지는 줄 아는데 그게 우리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둘이 서 있었을 때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이 표면에
정반사를 이뤄야지 이 부위에 광택이 나는 거거든요, 빛이. 아, 이렇게 그쵸. 탁, 예. 정반사. 그러려면 이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고 플랫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얼굴에 모공이 2만 개가 있는데 그 주변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면 빛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 난반사.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부위에 점이 없고 나도 얼굴 톤이 그렇게 어둡지도 않은데 광택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중에서 흑인분이랑 같이 방송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네. 그렇게 광택이 나가지고 강수정님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쉬는 시간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피부가 밝은 광택은 반드시 색깔이랑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표면이 매끈하면은 빛이 정반사를 이루면서 네. 광택이 나는 광택이 거예요. 나는 근데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5개씩 바르는 게 좀 안 좋냐면 피지 발달이 우리는 많은데 네.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성능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이러한 그 베이스 물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단독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촉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름들, 유분기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5-6개나 바르면 이불을 5겹이나 덮는 거예요. 피지는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좀 못 뚫고 막히겠죠. 나오겠네. 예. 그러니까 못 뚫고 나오면은 촉촉한 느낌은 들지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 피지도 잘 배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잘 생기기도 하고. 그 선생님 불안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더 바르는 건 약간 불안함과 좀 더 촉촉해지기 위해서인데 네. 이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발라도 그런 좀 안심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레이어링. 여러 번 바르는 거예요. 아, 여러 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빈도수로 조절해라. 그러니까 지금 저나 백이성님은 우리는 리치크림 같은 타입을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에센스나 앰플 같은 거 하나 뭐 그 정도에다가 크림 타입인데도 너무 리치하면 안 돼요. 그럼 당연히 5개씩 쓰다가 제가 말한 대로 한 2개에서 3개로 줄이면 갑자기 좀 땡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장품이 효과가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를 한 번 더 한두 시간 있다가 발라야겠다. 땡기면 더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식이라는 게 네. 한번 로션을 바르고 나가면 먼지 들어오니까 거기다 뭐 덧바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맞는 네. 말인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해득실이라 표현을 하는데 네. 먼지가 붙었다는 찝찝함 네. 때문에 네. 한 번 더 닦아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또 바르는 거 대비 그러니까. 그냥 덧바르는 게 훨씬 더 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진짜 피부 좋으신 분들 보잖아요. 그럼 진짜로 화장품 계속 딱 줄이고요. 걔를 되게 여러 번 발라요. 아, 그냥. 네, 여러 번 덧바르는 거죠. 바르고 2시간 있다 땡기면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런데 화장품의 개수가 여러 개면은 단점이 화장품 하나당 뒷면을 보시면은 성분들이 한 40개에서 5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면은 곱하기 6 하면은 대략적으로 200개에서 300개 정도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엘러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흔질흔질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확률을 좀 줄이려면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똑같은 제품을 여러 번 바르는 게 그렇죠. 확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 그 제품이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찾기를 여러 쉽죠. 개를 쓰면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네. 이야, 명이네, 명이. 아니, 명이야. 그래서 제가 샘플로 받은 거 쓰는 걸 좋아하진 않은 이유가 우리 샘플 같은 거 해보고도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근질근질해도 그 습관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는 항상 샘플 받은 거 쓰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거 시도해보려고. 그럼 내가 얼굴이 예민한데 뭐 때문에 예민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 종류가 많으니까 그 찾아낼 수도 없는 거. 네. 이거는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되게 중요해요. 아내 이만큼씩 있던데. 제 걸로 쓰시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은 이제 유산균 하나 먹고 네. ABC 주스. 맞아요. 그것도 여쭤보고 네네. 싶어요. 이런 그런 이너뷰티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결혼해서 저는 인간이 됐죠, 사실은. 일단은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뭐 원래 총각 때는 뭐 탄산을 먹는다거나 뭐 커피를 마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미지근한 물. 저희 집에는 철칙이 있어요. 냉장고에 물을 넣어서는 안 돼요. 제 아내가 냉장고에 물을 넣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수 같은 느낌으로 물을 마시고 유산균 하나에 ABC 주스 하나 먹고 이제 들어가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루틴인데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를 닦는다기보다 일단 밥을 먹고 이를 닦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오빠 그 찝찝하지도 안 찝찝하지 너무 맛있는데. 전 그게 어렸을 때부터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밥을 먹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이를 닦고 샤워를 하고 머리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감고 아침에는 세수만 하고. 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식사하시는 거는 네. 아침 식사는 아까 말한 ABC 주스랑 유산균 이걸 식사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일어나서 먹은 거고요. 아 밥을 밥은 따로 먹어요. 따로 드시고요? 예, 그걸 왜 아. 식사로 드시고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예. 근데 지금 아니면 체중이 너무 네. 이제 잘 빠지셔서 지금 네네.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아침 드시고 그럼 식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침에를 어떻게 먹냐? 아침에 좀 잘 먹어요. 근데 대신에 저는 솔직히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었어요. 끊어야 돼요. 끊고 이제 현미하고 병아리 콩 같은 거 잡곡으로 네. 아침 조그만 한 그릇에다가 단백질 위주로 단백질 예, 위주로. 고기 뭐 네. 이런 거를 그렇게 먹고 네. 근데 저는 또 채소를 또 너무 좋아해서요. 좋네요. 채소, 브로콜리 뭐 이런 거는 그냥 생으로 막 씹어 먹으니까. 요즘에 인스타나 그 보면은 강아지 먹방 있잖아요. 불독 같은 애들 생 거 찹찹찹 그거 먹으면 제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생 고기를 막 하고 그 브로콜리라고 생 달걀게 먹는 거 보면 그 소리에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먹어보거든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 브로콜리를 철근까지 씹어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초장 안 바르고. 그죠? 예. 그 해조류나 요런 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녁에 한 점심 안 드시고? 점심 안 먹고. 그러니까 아점으로 먹죠. 그리고 이제 보통 좋은 아침 끝나고 저녁에 한 6, 7, 8시쯤에 그때 이제 간단한 맛있는 거.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최대한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딱 두 끼인데 밥은 거의 3분의 1도 안 먹는 하루에 한 150g 정도, 200g 요 정도만.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정말 좋은 습관이 뭐냐면 그 아까 말한 야채를 네네. 되게 좋아하신다는 게 왜냐면 보통은 아침 식사하실 때도 야채를 먼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당이 스파이크를 안 쳐요. 예. 혈당이 갑자기 스파이크를 치면 문제가 인슐린도 얘를 낮추려고 스파이크를 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피부는 인슐린이 확 오르면 IGF-1이라고 하는 피지 증가하고 염증 증가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내과적으로도 인슐린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막 하루 한 끼 먹으니까 막 거의 그 아까 말한 불독처럼 막 거의 막 침을 이렇게 흘리고 있거든요 이미 거의 제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내가 삼겹살을 시켰다. 그럼 이 상추라도 입에다 넣어요. 네, 최대한. 일부러라도. 네, 그래야지 너무 과식을 안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혈당 스파이크 하는 것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워낙에 채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50 중반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저기 당뇨가 없어요. 와. 다행인 건 대신에 이제 혈압이 좀 있어서 혈압은 그래서 계속 저도 있어요. 예, 혈압은 약을 먹으면서 이제 조절하고 있고 네. 정말 다행인 건 이제 채소도 좋아하고 단백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서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대비한 지가 빠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맞아요. 항상 그 스트레스는 있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나마 좀 이제 자제를 하면서 이게 유지를 했던 거라 그래서 다행인 건 이제 당뇨가 없어서 그 너무 중요하죠. 네네네. 네, 아무튼 식단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하고 있는데 먹고 싶어요. 그래요. 예. 일단 이렇게 데일리 루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백이성님이 제가 사진을 봤었을 때 네. 약간 이제 좀 홍조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첨언을 하자면 그 피지 발달. 네. 피지 발달 때문에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좀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 병원에는 그 피지 파괴술을 되게 많이 해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시술이 이건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다들 우리가 막 울세라 써바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왜냐면 진단을 잘 못 내려서 와요. 다들 이거 그냥 뭐 비립종인 거 아니야? 맞아요. 뭐 한관종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오시는데 실제로는 뭐다 피부 결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피부 결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항상 피지 파괴술이라는 걸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보통 요즘에 피부에 관심이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이제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환갑잔치 할 정도의 수명이 짧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고 요즘 보험 보면은 120세까지 종신형이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50대가 사실은 피부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 이걸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50평생을 늙게 사는 거냐? 네. 젊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피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진짜 한창 30, 40대는 피부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네. 남자는 좀 뭐 긁혀도 되지. 작은 데잖아. 네.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피부에 뭔가가 조금 있으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선도 막 그렇게 쳐다보면 나 뭐 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0대, 40, 50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선생님. 그것도 그렇고 관리 잘 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솔직히 백이성님도 누가 50대 중반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 잘 된 50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약간
동창회 같은 거 가더라도 나이 차이가 되게 나 보이잖아요. 말도 마세요. 네. 동창들 만나기도 싫어요. 지금. 이만큼씩 베껴지고 애거든. 스승과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심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자기 관리가 그 정도 중요한 거 아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진짜 선생님 우리 어떤 우리 젊은 중년들에게 힘이십니다. 네. 태양이시고 그러니까 정보를 빡빡 주세요. 네. 혹시 뭐 평상시에 궁금한 거 있어요? 주름이죠. 주름이죠. 주름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눈꼬리.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보면서 아버지랑 나랑 안 닮았는데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똑같은 거예요. 봤더니 여기가 이제 처지고 여기도 처지고 여기도 처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더니 아버지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날 집에서 이렇게 하면 땡겨볼까. 여기를 뭐 자르면 이렇게 땡긴다고 하던데. 그래서 뭐 선배 가수들 보면 한 번씩 이러신 분 나오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돼. 맞아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인생의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절개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로 거기까지 절개를 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걸 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위에다 붙여서 꼬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쵸. 유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안 쳐지지 않거든요. 쳐지면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리프팅 레이저로 안 먹어요. 아. 유착이 생겨서 안이 되게 단단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미루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잠깐 네. 이제 좀 진단을 내려봐도 될까요? 네네. 괜찮으세요? 네. 지금 뵀었을 때 여기 거울 보시면은 여기 좀 꺼져 있는 거 보이죠? 예, 예. 여기 그죠? 예, 예. 아세요? 예, 여기. 여기가 조금 꺼져 있고, 예, 여기. 예,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살짝 좀 튀어나와 있고, 튀어나오고. 예,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얼굴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주머니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제가 설명하거든요. 주머니. 자, 근데 주머니가 이렇게 하나,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둘. 그리고 뭐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 주머니가 중력 때문에 계속 우리는 처지고 있는데 네. 절대 못 넘어가는 박음질이 있어요. 어디? 여기. 아.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아. 보이세요? 그럼 지금 네. 봤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떠셨냐면은 지금 제 손으로 한번 살짝 네. 해볼게요. 젊었을 때는 이러셨는데 네. 얘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져요. 한번 거울 잠깐만 들여볼게요.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네. 젊었을 때 어땠냐면 이랬어요. 네, 네. 근데 얘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 처져요. 음. 근데 어디를 못 넘어간다? 여기를 못 예, 넘어가요. 예. 그럼 어디가 블록 튀어나온다? 여기가 튀어나와요. 아.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꺼져 보이냐면 얘랑 얘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였는데 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쑥 꺼지는 줄 알아요. 자, 그럼 여기도 딱 볼게요. 여기. 네. 제가 아까 여기가 좀 꺼져 보인다고 네네. 했잖아요. 젊었을 때 여기가 어땠냐면 이랬었어요. 네. 근데 얘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 꺼진다. 쳐져요. 네. 어디 못 넘어가냐면 여기도 여기 박음질 못 있어요. 넘어가. 네. 이게 마리오네트라고 그래요. 네. 여기는 팔자, 이건 마리오네트.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쳐져요. 가겠죠. 그럼 어디가 블록 튀어나와요? 여기가 생기죠. 여기가 블록 네. 튀어나와요. 그럼 어디가 꺼져 보일까요? 얘랑 여기, 네. 얘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데 아. 우리는 꺼진 거에만 집착하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그렇게 뭐 넣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역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얼굴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지 않고 주머니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주머니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한다.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의 모래가 뭐다? 지방. 모래주머니의 헝겊이 뭐다? 피부. 피부. 근데 젊었을 때는 이분하게 이렇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 모래주머니가 아래로 모래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거고 모래주머니 헝겊도 20대 중반부터 1%씩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시술 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 어떤 한 가지 시술로 확 얘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얘를 역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여기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네. 그럼 1번 뭘 해야 될까요? 모래주머니를 위로 쳐- 당겨야 올려줘.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깊이에 때려줘서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손으로 이렇게 당겼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싹 당겼다고 쳐볼게요. 네. 솔직히 당긴다고 좋아하는 지지만 팔자가 완전 사라지거나 눈 밑쪽에 꺼진 게 완전 사라지진 않죠. 어유, 그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잡으셨는데도 오른쪽하고 완전 차이가 나요. 차이는 나지만 네. 그래도 꺼진 부분이 음. 완전히 채워지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근데 우리 메꾸는 게 예전에 뭐밖에 없었냐면 필러밖에 필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필러에는 거부감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다 내려오고 막.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옛날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콜라겐 형성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콜라겐 유도체들을 여기다 넣어요. 내 콜라겐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아니라 콜라겐을 유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 예. 아까 말한 여기 여기, 예, 조직이 처져가지고 꺼져 보이는 이런 데들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번 땡긴다, 당긴다. 2번 메꾼다, 메꾼다.
3번이 뭐냐면 제가 되게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손가락 하나로 네. 팔자를 사라지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도 팔자가 사라져요. 예. 이렇게도 사라지죠. 예. 지금 우리가 보통 팔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여기 뭐 널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뭐 했죠? 위에 처지 부분을 약간 눌렀어요. 눌러서, 예. 뭐냐면 빼는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심술보가 되게 네. 체중 관리 잘하셔서 없는 편인데도 네. 얘를 우리는 여기다가 뭘 채워가지고 막 이 선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실제로는 뭐다 얘를 빼야 돼요. 빼야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단차가 생긴 거죠. 얘가 처지면서 여기를 못 넘어가서. 못 넘어가니까. 네. 그럼 얘를 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얼굴에 지방을 빼는 거를 되게 혐오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안 그래도 없는데 막 그죠? 이런 느낌. 나이가 들수록 얼굴 살이 되게 꺼졌다고 네. 생각하는데 체중이 그대로면 얼굴 살만 빠질 수 없어요. 우리 팔도 끊는다고 팔도 살만 그쵸, 빠지지 그쵸.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얼굴 살만 빠진다 느끼는 줄 아세요? 여기가 여기 꺼졌잖아요. 꺼지니까. 근데 얘 어디로 간 거죠? 일로. 여기로 간 거잖아요. 여기가 꺼졌잖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얘 어디로 간 거죠? 여기로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얘 왜 경계가 여기 깊어졌죠? 못 넘어가. 그치, 못 넘어가니까 경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꺼진 건데 우리는 꺼진 것만 보니까 야 나이가 들어서 얼굴 살이 빠졌는데 뭐 이거 뭐 얼굴 살을 좀 그러네요. 뺀다고 이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고정적으로 우리는 여기는 살아 있으니 여기로 맞게 채워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여기만 자꾸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건 여기를 빼줘야 이게 아까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그렇죠. 동일하게 된다라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50대만 넘으면 얼굴 살 한 그릇도 없어 죽겠는데 이 부분을 지방을 막 쭉쭉 뭐 빼는 게 아니라 장비들 중에서 지방을 약간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패킹한다고. 지방도 이렇게 파이버 세타일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섬유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확 줄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축시키면. 수축시키면. 그러면은 지방이 이렇게 늘어졌다가 쪼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방을 좀 쪼이면서 붙여주는 시술들을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좀 줄면서 올라가요.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 부위만 해줘야 될까요? 여기. 그리고 어디? 여기. 그리고 어디? 여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네. 네. 머리 엄청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번 땡긴다, 2번 채운다, 3번 뺀다. 그리고 4번이 뭐냐면 모래주머니를 질기게 만들면 모래가 덜 쳐질 거 아닐 거예요. 덜 쳐질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써마지. 이런 애들이 이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바보같이 얘기하고 있냐면 울세라 받을래? 써마지 받을래? 이래요. 근데 얼굴 살이 없으면 울세라면 안 된대. 그럼 써마지 받으면 된대. 그래서 써마지를 받았는데 심술보가 그대로인 거야. 팔자가 그대로인 거죠. 근데 제 얘기 들어보면 모래주머니를 질기게 만든다고 그쵸. 여기 심술보 일단 사라져요. 1, 2, 3을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누가 써마지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왜 심술보 그대로고 팔자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껍데기만 이제 튼튼하게 하면 뭐해? 안에 뭘 채워놓고 빼고 뭐 그죠? 그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걸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백이선님 보면은 1순위로는 당연히 땡기는 거를 땡기는 하고 싶고 거. 네. 2순위로 오히려 약간 해주고 싶은 게 뺀다도 뺀다지만 저는 채우는 거. 채운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위들. 근데 남성분들 좋아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꺼진 부분들을 근데 이 얼굴을 이렇게 널쩍하게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살이 처지면서 꺼진 그쵸. 부분들은 조금 메꿔주는 게 그렇죠. 좋아요.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그렇죠. 오히려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 가수가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 배우의 꿈이 약간 그 영화 배우들끼리 얘기하는 조도의 이제 조명에 비친 그 어두운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항상 그래서 얼굴에 약간 각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각이랑 빠져서 생긴 각이랑 또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필러가 아니어서 제가 말한 것들은 그렇게 무슨 빵빵하게 넣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내 모래주머니에 헝겊이 좀 두꺼워진 느낌? 그런 식으로 채우는 거여서 모래를 막 채우는 개념이 아니어서. 확실히 선생님이 설명을 정말 잘하지 이해하기가. 왜냐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껍데기만 튼튼하게 만들면 뭐야? 안에가 내용물이 없으면 그렇죠. 껍데기를 아무리 튼튼하게 해봤자 그대로 있을 텐데. 네. 그 안에를 불필요한 거는 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넣고 마지막에 모래주머니를 꼬매는 네. 그런 거가 있어야 단단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확실히 그 분석하는 선생님과 피부를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역시 아닙니다.
너무 슉슉슉 들어오는데요.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저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근데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저 원래는 티 안 나게 조용하게. 해야죠. 이야기 할 거. 일단 네. 먼저 채워놓고 아니요. 그때 또 인사드리고 먼저 땡겨놓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채워놓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한 4, 5, 6주 되겠는데 선생님 완벽한 제 얼굴을 보실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 이거 나중에 비포 애프터로 막 이거 변한 거 맞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좀 이렇게 책임감이 확 느껴지네요. 뭐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저는 이제 목에 처지는 거와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제. 이거 혹시 아셨어요? 지금 목 이렇게 드셨을 때, 이거 거울 큰 거 잘 갖고 왔다. 이거 보셨을 때 조금 고개 들어주시고 약간 힘 풀어보시겠어요? 지금 요거 보이세요? 요거? 네. 요거? 네. 요 주름? 네. 이게 보이시는구나. 이게 젊었을 땐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약간 닭에서 보이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에 있는 주름이 크게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가로주름. 이건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이거 유전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요거. 네. 닭의 목처럼 보이는. 이게 왜 이렇게 싫죠? 이게 결국 노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근데 이건 쉬워요, 오히려. 여기는 여기다 보톡스만 싹 넣어주면 되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잔주름. 그러니까 약간 조금 희마리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주름 했었을 때는 잘 감별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를 잘 감별하는데 세 개가 약간 치료가 달라요. 지금 보셨었을 때 근데 목에 대한 거는 딱 봤을 때 주름보다 탄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쵸? 요런 거. 이게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네. 이게 제가 이걸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되게 유명한 배우가 막 액션을 하는데 너무 얼굴이 깔끔하고 야, 쟤는 어떻게 저 나이 먹도록 얼굴이 저래? 근데 옆모습으로 이제 막 총싸움을 막 하고 나서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친구도. 그 친구 아마 제 또래인가 그럴 거야. 아마. 네. 근데 얼굴은 완전 젊은데 옆모습으로 탁 카메라 지쳐 있는 나의 오늘 복수는 마지막에 끝났다 하는데 여기가 진짜 딱 그 나이에 목이더라고요. 나도 저런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앞에 제가 4단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요 현상은 모래주머니로 따졌을 때 네. 뭐가 흐물흐물해진 걸까요? 껍질이 껍질이. 모래주머니 헝겊이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흐물해지고 안에 빠진 것 같아요. 살이 빠져서. 사리도 조금 줄다고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래주머니 헝겊이 밀도가 제가 20대 중반부터 1%씩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래주머니 헝겊을 질기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한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네. 원래 4번째를 해주면 번째. 좋잖아요. 네. 그러면 간단하네. 질기게 만들면 되겠네 싶을 써봐지? 텐데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는 갑상선이 있어요. 근데 갑상선에는 아까 말한 그 열을 가해주는 레이저들은 원래 피해야 돼요. 보통 어디만 해주면 여기 해줘야 돼요. 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걸 해주냐면 아까 말한 그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네네. 조금 희석을 시켜서 여기다 쭉쭉 깔아줘요. 왜냐면 그거는 실제로 갑상선 부위에 훨씬 표면 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모래주머니가 되게 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목주름이라고 하면 다 가로주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40대 넘어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 저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가로주름을 필러 넣고 뭐 이러면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그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목에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줘서 거의 해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열을 가해주는 시술은 뭐든지 이 갑상선을 영향이 피해야 되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껏 막 돈 받고 시술 다 하는데 실제로 여기만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콜라겐 형성 물질로 좀 해주면은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콜라겐 형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보시고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주름은 생각보다 이렇게 신경 크게 안 쓰실 줄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이게 나이가 중년으로 딱 봤을 때 얼굴만 딱 보면은 아닌데 대부분 남자들끼리 보면 딱 목을 보더라고요. 네, 목에 보면 목에서 확실히 표가 나요. 맞아요. 목은 어떻게 특별하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목 관리를 해야지는 노래 말고는 목 관리, 피부 목 관리를 누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쵸. 그 목은. 맞아요. 뭐 얼굴 관리나 뭐 피부 탱탱이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나이가 들고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여기가 너무 대부분 거의 90% 남성 중년들이 보니까
여기가 다 그것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백이성님은 또 이렇게 제가 웬만한 영상들 보면 노래할 때 딱 목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시는구나. 네,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죠. 저는 핏발 딱 쓰시고. 이상하게 샤우팅이잖아요. 맞아요. 인상 5만 가지 인상. 오히려 오죽했으면 양희은 선생님이 야 너는 좀 인상 좀 피고 불러. 무슨 뭐 너는 무슨 도끼처럼 노래를 부르니? 영상 보면 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발라드든 빠른 노래든. 왜냐면 힘들어요, 사실 노래 그 힘을 내는 게가. 맞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부르려고 그래도 편안하게 부르면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름, 요런 데가 확실히 많이 쓰긴 해요, 근육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오지 않아요. 주름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는 뭐 맞고 계시죠? 보톡스는 뭐 한 번씩 이제 가끔. 이비인후과 갔을 때 못 갔을 때 야 이거 한 번씩 나죠. 요런 데만 맞고 네. 전문적으로는 그런 건 예, 없었죠. 너무 과하게 잡으면은 표정 주름이 그러니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쓰니까 여기 생긴다 그러면 여기 몇 방 놔주고 뭐 이렇게 여기 생긴다 여기 몇 방 놔주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안 구부러지니까 그렇게 사고 근데 또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이렇게 원래, 오더라고요. 네, 그거는 원래 완전히 잡은 게 아니라 그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건데 원래 그래야 돼요. 꾸준히 네. 관리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근데 오늘 정말 이렇게 네. 되게 여실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막 갑자기 막 진료보듯이 막 얘기를 했네요. 저 원래 생활습관이랑 이너뷰티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얼굴 막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원래 이런 컨셉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다시 하시죠. 뭐 아니요. 이거 너무 네네. 좋죠. 전 이게 네네. 너무 좋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좋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 사실 우리 저녁 시간인데 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궁금한 게 사실은 선생님을 제가 더 뵙고 싶었고 나이 드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 분야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악하고 음악만 잘하면 되지 않냐 뭐 하는데 삶의 어떤 그 질적 향상에 확실히 피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비즈니스 할 때 예전에는 막 쭈글쭈글해도 아유 내 스타일이니까 이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인상과 맞아요. 깨끗한 피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선생님하고도 좀 많이 좀 상의도 좀 하고 싶었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히려 제가 더 네.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진료실에서 네네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료실로 다시 2탄 여러분 진료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저희 백이성님 지금 이제 조선의 사랑꾼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네네. 조선의 안 그래도 사랑- 지금 조선의 사랑꾼 쪽에다가 선생님하고 이 피부도 나이도 있고 하고 하니까 살짝 이거 털고 있거든요. 털어서 이제 저 방송 한번 같이 또 해보려고. 너무 좋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진짜 핫하신 분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제가 항상 또 너무 또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언더커버 미스홍이라고 이제 OST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또 리메이크 하나가 나와요. 그 예민 씨의 노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네. 또 제 스타일대로 불러서 다음 달에 또 싱글 하나 나오니까 그 네. 노래로 또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또 네. 선생님 제 피부를 좀 많이 관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확실히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우리 바쁘신 백이성님 이렇게 좋은 귀중한 시간 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심의 피부참견에 나와주신 우리 게스트 가수 백이성님과 심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